성균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. 오늘은 이제 그 공자의 광자 그리고 이제 견자라는 그 두 가지 인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뭐 이쪽 그 공자에 대해 조그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공자가 이제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은퇴를 생각할 그런 그 나이에 천하를 주유하면서 뭔가 그 자신이 꿈꾸고자 한 그런 어떤 이상 세계를 이렇게 건설하고자 약 13년 또는 4년 정도의 오랜 기간을 수레를 타고 천하를 주유합니다. 얼마나 바삐 돌아다녔으면은 이 공자가 앉았던 그 자리는 따뜻해질 겨를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. 잠깐 앉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삐 당시에 이제 천하에 도가 없는 무도의 사회를 천하 유도 도가 있는 그 사회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그 공자. 당연히 그런 어떤 그 공자의 포부는 뭐 그다지 이렇게 그 당시 위정자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자는 이제 약 한 68세 정도라 그래요. 뭐 이 정도에는 이제 다시 공자 자신이 대놨던 그 곡부 뭐 시프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기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공자 일생이 진행이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자의 제자들을 구분할 때 보통 그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,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마 공자의 그 말년 쪽에 아마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자, 공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이렇게 그 자료를 본 분은 알겠지만은 이 공자를 평가한 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상갓집 개와 같다라는 식의 이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. 저 상갓집 개라고 하는 거 뭡니까? 당연히 그 이 주인이 그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개는 정말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의지할 데 없는 아주 그 뭐랄까 힘들고 뭐 이렇게 이제 이후의 생활을 이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상갓집 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 시절도 있었고, 또 뭐 진나라 사이에서는 또 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그 어떤 상황도 있었고,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공자를 이렇게 추종했던 그 제자들이 있어요. 그 여러 이 제자들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광자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이 있어요. 공자 스스로 평가를 할 때. 그리고 이제 또 그 광자와 또 대비되는 이제 우리가 음과 양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광자는 그 양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인데, 또 음기가 충만한 그 견자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. 그 광자와 견자에 해당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광자나 견자들은 아마 이제 그 공자 고향에 있는 아마 그 젊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공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. 내가 중행의 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,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. 당연히 중행의 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 하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지만,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아주 필야라고 하는, 반드시 필자를 집어내 반드시 광자와 견자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유학에서 주로 이제 광자는 우리가 앞서 본 그 서경 다방에서 이야기한 그 성인과 그 광인의 구분은 이제 뭐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할 때 그런 부정적인 광자와는 이제 더 이상 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광자의 새로운 면을 이제 사실 그 발견,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은 바로 이제 공자예요. 이제 광자는 어떤 그 인물이냐? 대단히 적재고 진취적이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,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굳건히 지킬 줄 아는, 지키고 있는 이런 이 부류의 인물들인데, 나는 이런 광자와 이제 견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거의 그냥 어떤 뭐랄까 개선적이지 않고, 그냥 그 정말 추종했던 그런 열렬한 그 공자 어떤 추종 제자들은 바로 그런 광자와 견자였던 것 같아요.
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공자는 뭐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마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아마 그 중국을 이제 그 두루 돌아다니 주유천하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근데 이런 광자와 견자는 뭐냐? 아까 중행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, 이제 우리 이제 순수 말로 말음질을 하지 못한다. 즉, 절제하지 못한다. 라는 이제 그런 그 표현을 합니다. 이제 그런 어떤 그 광자와 견자들은 나름대로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성향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어떤 그 성과는 얻었지만,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그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, 뭔가 이렇게 좀 절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보다 더 좋았을 텐데,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평가를 내립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광자와 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떤 인간상을 이제 그 공자가 이렇게 그 밝히는데, 이런 그 공자의 그런 광자관에 대해서 이제 주자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뭔가 지향하는 뜻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이제 그 무한한 어떤 그 상상력과 풍부한 지식이 뭐 기본적으로 이 광자에게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그 풍부한 지식과 나름대로 이제 그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점은 좋은데,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, 즉 실천성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자와 그 광자에 대해서 지대 언대, 지향하는 것은 크고, 또 말도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그 허장성세 같이 이렇게 크게 큰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지대와 언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광자를 좀 풀이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자는 뭔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꿋꿋하게 지키는, 그런 점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,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 유혹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텐데, 견자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지키는,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죠. 그 내용과 연계되는 것이 지지와 절개 뭐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광자와 이제 견자상을 이제 그 공자가 제시를 하는데, 이후에 이런 그 광자와 그 견자라고 하는 그 두 인간 부류가 이제 그 다양하게 이렇게 그 펼쳐지고 또 이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조선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광자와 견자 중에 어떤 그 인물들을 더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바라봤겠어요. 이후에 이제 조선조 광자 견자에 볼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지만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조선조의 어떤 그 유학자라고 한다면 이 광자와 이 견자 이 두 인간 부류 중에 나는 어떤 쪽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좀 미리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라는 것이죠. 어쨌든 이런 그 광자와 견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공자의 평가와 관련해서 또 실질적으로 공자의 제자 중에 이 광자라고, 즉 광이면서 사인, 그 광사라고 불리우는 바로 증석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타납니다. 있어요. 증자의 아버지예요.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 광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어요. 그 증점의 어떤 그 광자적 어떤 성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주 논의에 또 재미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일단 이런 그 공자의 어떤 광자와 견자에 대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는 걸로 그치고, 다음 시간에는 그 증점의 그 어떤 그 광사라고 일컬어있는 증점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고자 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